JTBC 단독 보도인데요. 이 유튜버하고 그 김건희가 실제 공생 관계였다. 라는 지금 이제 단독 보도가 JTBC에 떴는데. 그거는 저기 서모시기 변호사가 김건희한테 금일봉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검찰총장 부인이던 시절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페이스북 그 메시지 이런 게 이제 캡처본이 2019년 당시의 화면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좀 있겠구만. 그래서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에게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다. 라고 김건희가 그 페이스북 메신저 있죠. 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죠? 예, 그걸 보내가지고 땡땡땡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전 010 땡땡땡땡땡땡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김건희가 먼저 연락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극우 유튜버한테 뭐라고 질문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서초동 집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를 확 바꾼 거라고 느낀다라는 질문을 김건희가 그 극우 유튜버한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극우 유튜버한테 했다라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검찰총장 부인이 극우 유튜버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아니 문재인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먼저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대권 프로젝트 돌린 거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극우 유튜버들과 김건희가 호흡을 했다라는 게 되거든요. 아니,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네네. 사실은 김건희한테는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사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수를 다루는 거 보세요. 얼마나 능숙하게 노련하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는 거긴 일종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이 붙어서 조직을 자기 편에 서게 만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워 삶으면은 내 편에 설 수 있고 내 주장을 기사로 쓸 수 있겠다. 적대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될 때 윤석열, 김건희가 민주당 국회의원 한 80명하고 전화통화해요. 그렇지. 아니, 다시. 80명 정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 임명될 때. 그때도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제가 따서 다시 역질문 드리면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후보의 부인과 민주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이 한 번씩은 다 통화를 해봤다는 윤석열하고도 말씀이시죠? 통화하고 김건희하고도 통화하고 그렇게 했고요. 더한 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민정이라든가 주요 청와대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윤석열하고 술 먹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과 그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 또 많아요. 아이고 저런. 그렇게 또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대목이 맞죠? 있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윤석열한테 뒤통수 3개 맞은 사람들 많아요. 그거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보면 이때는 그 극우 유튜버를 2019년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김건희의 조언자가 이 사람이 되는데 아직 신분이 누군지 몰라요. 유튜브 A씨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도 만나서 실제 만나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다더니, 그러니까 즉 김건희하고 이제 연락을 닿았던 그 A 유튜버가 김건희를 고리로 해서 윤석열을 같이 만나잖아요. 자기 말만 99분을 해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극우 유튜버라는 거죠, 이 사람. 그죠, 극우 유튜버 A씨는 그때 얘기했던 게 가장 앞거는 윤석열, 이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맞는 겁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말하길 이번 대선은 나는 시진핑과 나의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번 대선은 나는요 시진핑이하고 나의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 극우 유튜버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 2019년이면은 김상진이라는 극우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인가? 아니, 그 사람은 계속 윤석열 집 앞에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을 비난하는 집회도 열었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뒷감당도 많이 했어요. 이런 아스팔트 극우들은 아닌 것 같고 보수 쪽에 김상진의 노선에 반대하는 보수 쪽 유튜브가 아닐까. 그렇게. 김상진에 반대하는 보수 쪽 유튜브. 대충 레이더 돌려보면 나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윤석열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준석이 이건 이제 김건희 씨 얘기네요. 준석이 나쁜 놈이니까 제발 그만 좀 디펜스하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라는 얘기를 이제 유튜버 A 씨한테 김건희 씨가 한다라는 거고요. 그 아스팔트 극우들은요 처음부터 이준석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뭔가 좀 식자층, 네. 그래도 좀 뭔가 엘리트층 네. 그런 보수 유튜버가 아닐까 네. 더욱 힘을 싣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제 이 유튜버들과의 연을 가져간다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이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부터 해서 2022년 3년까지 쭉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게 극우 유튜버랑 이어진다라는 게 새롭게 등장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극우 유튜버와 친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19년부터 이 극우 유튜버들과 이 김건희 윤석열은 맥이 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이러니까 이제 윤 정부가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부산 엑스포 안 되잖아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이제 극우 유튜버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네요. 2019년이면은 이쪽 민주진영의 유튜버들하고 꽤 친할 때입니다. 그 집에 가서 북어국을 예. 김건희가 차려줘서 먹었다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 네. 2019년이면 그 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이 될 때 아니겠습니까? 서초동 집회 막 있었던 시절이니까 이제 추윤 갈등. 9월부터고 예. 그 이전이면은 이제 민주진영 유튜버 중에는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예. 통과할 수 있게끔 프리 패스하게끔 역할을 해준 그런 진보진영 유튜버도 있었고요. 야, 이게 굉장히 극우 유튜버하고 깊고 깊은 관계였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극우 유튜버하고 당연히 뭐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19년부터 알았던 극우 유튜버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새로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김건희를 미화시키려고 윤석열 정부에서 막 봉사활동하는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극우 유튜버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극우 유튜버가 미담이니까 앞으로는 언론에 좀 미담 기사인데 앞으로는 그 미담도 좀 주변에 알리면서 미담 기사를 좀 실어라 이런 식의 조언도 받았다라고 아마 합니다. 극우하고 좀 본격적인 스킨십을 하게 된 게 2020년 총선 전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문재인 정부하고 요단강을 건널 그렇죠. 그 시점이었기 건넜습니다. 때문에 2019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극우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계엄 같은 것도 극우 유튜버와 논의하에 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인 것 같다라는 좀 불안함이 있고 여기 지금 JTBC가 내일 더 극우 유튜버 관련해서 큰 거 온다라고 아마 마무리 지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계엄이랑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 그렇지. 몇몇과 제 계엄을 모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엄 직후에 김건희가 뭐 모처고 계속해서 모처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전화하고 했겠죠. 그런 얘기들이 풍문처럼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계엄 직전에는 윤석열이 특정 극우 유튜버와 통화를 하거나 소통했던 기록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조선일보 폐간시키는 게 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내일 보도도 저희가 또 함께 해보도록 나는 하고요. 누군지 알만합니다. 서울지검에서 띠지 분실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어제 이제 저희가 일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 이게 해명한 거를 납득하는 국민들 일단 없고 수사 전문가들 납득하시는 분들 아예 없는데 일단 지배적인 추론이 검찰 특활비 아니냐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수사 거점 검찰청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직원, 이 띠지를 벌인 직원이 가상범죄 합수단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검찰이 마약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 직원이 야 이거 밀가루인 줄 알고 버렸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심지어 내가 그 관봉권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셀려고 이걸 벗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관봉에 써 있어 얼마인지. 이 뭉치가 얼마인지 써 있다고요. 그렇죠. 단위별로 묶여 있었을 텐데. 이걸 왜 세?
한국은행에서 다 셌어 미리. 그렇죠. 왜 그걸 네가 또 세? 그리고 규칙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규칙들이 있어서 요 관봉권은 원형 보존을 하는 거고, 그리고 보존된 그 관봉권을 사진으로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해야 돼요. 그럼 띠지를 잃어버렸더라도 그 사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애초에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한 게 벌써 5개월, 6개월 전인데 최소 4개월은 그러면 이 건진의 관봉권과 관련된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막말로 얘기하면 압수수색을 해서 네. 증거를 인멸해 준 거예요. 맞아. 그렇죠. 네, 그렇죠. 검찰 쪽에서. 거기 뭐 아마테라스, 뭐 신전, 뭐 이런 거 다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만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없애버렸다. 맞아. 그리고 이거 양지열 변호사 말에 따르면 네. 관봉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도 네. 변호사가 그거를 증거 능력을 거부해버리면 된대. 그렇죠. 인정이 안 되죠. 네, 이거 인정이 어디서 안 찍은 사진인지 알게 뭐냐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완전 범죄 증거 인멸을 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진국에 가면 이렇게 이제 국고 환수에 대한 돈들 있잖아요. 네. 요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그걸 횡령을 해버려요. 그 후진국에 가면 그런 게 가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검찰청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띠지를 분실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분실이 아니라 이제 고의적으로 빼돌렸거나 아니면 네. 버렸거나 인멸한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네네. 증자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적인 수사하는 지검이에요. 예, 남부지검. 그래서 예. 이걸 모르고 버렸다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있다. 되죠.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감찰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감찰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는 증거가 없어졌는데 감찰이 진행이 안 됐다. 예. 이거는 그 직원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예, 위에도 다. 위에서 뭔가 지시를 했고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 막내 직원이 경력이 짧아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경력이 짧은 그 막내 직원에게 결국은 검사가 지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휘를 했는데 마치 이제 증거를 잘 보존하라고 지휘를 했는데 그 수사관이나 아니면 그 직원이 잃어버렸다. 그럼 바로 징계입니다. 이거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후속 조치나 아니면 어떤 이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 검사가 어떤 지휘를 하고 막내 직원이 그거를 덮어쓰는 형태. 예, 그래서 이 범죄는 누군가가 저질렀지만 이 막내 직원이 대충 다 덮어쓰고 징계 좀 받고 끝 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내 직원이 겁없이 할 이유는 없고 네가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일정 부분 약속이 그렇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약속을 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가 버린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책임져야죠.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예. 관련된 감찰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감찰 과정에서 지금 기자님이나 이런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시 여부라든지 지시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예. 나온다면 아마 이제 그 사람 책임질 텐데 예, 예. 지금까지 얘기가 단순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라도 직원도 단순 실수라고 계속 주장하겠죠. 그렇죠. 근데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그러니까, 커요. 말이 네. 안 돼.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전달이 됐고 이 관봉권이라는 게 국가 기관에서만 네. 국가 예산으로만 달라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받을 수 있는 것도 몇 개 이제 은행도 정해져 있고 그럼 받아서 누가 줬고 누가 받아서 누가 건진한테 주었는가 예. 이게 핵심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핵심 증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게 이게 단순히 지금 책임지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김건희에 대한 어떤 그 건진과 김건희의 연결고리를 끊어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예. 그것도 그런데 이 관봉권 돈의 출처를 숨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진과 이 김건희의 관계를 끊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관봉권으로 되어 있는 이 돈의 출처가 예. 진짜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검찰. 아니면 대통령실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추정 이제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 도망간 검사들이나 혹은 검찰의 아마 건진 픽이거든 김건희 픽이거든 누군지 아무튼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개입을 한 대가로
승진 인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검찰의 뭐 보직 이동에 유리한 어떤 배경이 됐던 인물들이 혹시나 건진이나 김건희여서 이게 진짜 검찰 특활비이니까 숨겼다. 네.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검찰 특활비라서 숨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이것만은 숨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돼 있다라는 사실만은 끝까지 숨겨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짓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에 들어간 정보, 증거물이 누군가의 고의로 유실이 돼버렸다?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증거가 사라진 걸 파악한 것도 압수 넉 달이 지나서였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더 말이 안 되죠. 네. 예. 규정상 월일의 상태를 월일에, 보고하기 네. 위해서 네. 그걸 안 했다는 거고. 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고 다 말이 안 되는 너무 거예요. 웃긴 게 특검에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증거들을. 근데 남부지검에서는 이 TG가 사라졌어요. 네. 근데 건진과 김건희 관련한 의혹이 아니라서 안 준 거예요. 네. 예, 특검에 네, 특검에. 예, 안 알려줬다는 거. 그러면 자기들은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확인을 안 하고도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설명 자체가 해명이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뭐 조금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직 은행원이신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네요. 네. 맥켄지 1106님. 관봉이라는 게요. 그냥 창구서 주는 현금 뭉치건 띠지 꼭 묶어서 지급한 직원이 본인 도장에 금액을 적어서 꼭 줍니다. 그러니까 띠지의 내용 이제 정보가 있다는 거는 이게 정부 부처에서 나온 특활비든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든 간에 뭐든 간에 이게 다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말씀 주시고 싶어가지고 네. 과거의 은행 사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아무튼 일파만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일단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네. 그리고 이희동 1차장 검사 이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사표를 썼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의 징계는 어려울 거예요. 네네. 결국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수처에서. 네, 그리고 네. 아니 공수처에 해도 되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에 네. 보면은 수사 대상 범죄를 열거해 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수사 무마 은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게 잘 안 돼갔잖아요. 네네. 수사가 이런 것도 일종의 수사 무마 은폐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은지 아세요? 명태균 네네. 사건 네. 선관위가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창원지검에 넘긴 거예요. 네. 근데 검사가 한 명도 없는 부서에 배치해놓고 공소시효를 맞아요. 도과시켜버렸어요. 네네네네. 봤더니 또 건진법사 관련돼서는 띠지를 없애버렸어. 거야. 그 저는 여기 이희동 검사 제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윤석열 한동훈 그 연관된 고발사주 사건 때 맞아요. 원래 이제 그 손준성 보냄으로 된 그 텔레그램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결정적 증거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손준성이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고발사주도 무혐의 처분해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거 뭐 자기들 뭐 이게 좀 나쁜 표현이지만 오야나 네. 오야붕이나 상관이나 누가 범죄를 저지르면 지들끼리 덮어주는 건 완전 선수예요. 그렇죠. 김건희 정권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이런 비리들을 음. 검찰이라는 기관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다 증거를 인멸해줘 버려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내란을 겪고 나서 이제 결국은 깜빡이한 걸 보게 됐지만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다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비리, 검찰의 문제가 가장 극대화됐던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때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권력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도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러네. 네. 공교롭게 그게 다 됐네. 근데 중앙지검, 그리고 검찰총장 때 대검, 네.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네. 하나하나 윤석열이 가는 곳은 다 박살이 났어요. 예. 파괴잖아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식을 검사로 만들거나 예. 검사 사위를 사위를, 그렇게 네.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이 누군가를 수사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덮어줘라. 방패예요, 방패. 네, 네. 방패. 그 그러니까 똑같죠. 예, 똑같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더 나가서 예. 검사 남편 예. 뭐 등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죠. 예. 이거 덮어줄 수 있어. 여기다 후원해. 이거 덮어줄 수 있어. 뭐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집단은 김건희와 최은순을 중심으로 대통령이자 검찰총장이자 지검장이라는 소재로
지네들이 해먹을 것만 고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윤석열 정권 때 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를 운영할 때 기업들이 협찬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해줬어요. 아 맞아. 근데 그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예.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냐? 기간을 넣으면 윤석열이 수사할 때 그 특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빼줬다고 전 봐요. 네. 코바나 컨텐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심각하게 생각하실 분이 또 우리 검찰 정상화 특위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뭐 비공개 당정협의회 했다라고 뭐 이미 보도가 좀 일부 된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연내 뭐 혹은 추석 이전에 검찰 개혁 마무리한다 이제 여러 뭐 메시지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어떻게 한다라는 노선이 딱 바로 세워졌습니까? 뭐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예. 수사를 위한 중수청을 만들고 네. 기소를 위한 공소청을 만든다. 이거는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도 담겨 있었고요. 우리 대선 공약에도 담겨 있었고 네.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할 때도 담겨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세밀화할 것인가 또 오류가 없게 만들 것인가 요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빨리 끝나면 빨리 하는 거고 예. 조금 시간이 걸리면 조금 늦어지는 건데 예. 뭐 속도를 저희들은 일단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하여튼 오류 없이 잘 그렇죠. 네. 정해진 방향대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빨리빨리 해라라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정부 혹시라도 그래서 초창기에 힘 제일 셀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의지가 네, 약해지고 예. 그리고 이게 저항이 심해지고 길어지게 되면은 계속 뭐 검찰 이대로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목소리 또 튀어나오고 예. 또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면 나중에 또 뒤통수 맞을 거다.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 고관여층 정도로 스스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불안한 거지 뭐 추석 전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얼마든지 국민들도 이해를 해줄 것이다. 근데 예. 저는 이제 다만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드릴게요. 아 우리 김태형 기자가 늘 우려가 많아요. 네,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면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동안에 요 후속 입법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보완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실제로 형사 사건을 수사받거나 재판을 받는 그 이제 사람들의 수사 기간을 거치는 그 시간이 늘어나긴 맞거든요. 예.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일반인들은 이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조금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하나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수사. 네,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사실은 책임을 지는 그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만 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여기 구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채찍 좀 들어주세요. 채찍이요? 예. 늘 이제 외부에서 감시의 눈으로 매일 눈으로 보고 네. 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려가이 아닙니까? 우려가이. 우려가이. 아, 예컨님 이거 우려돼요 하시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1차,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걸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통으로 그냥 수사를 못하게 하고 네. 그걸 한쪽으로 다 모았으면은 그냥 뭐 더 편해요. 더 잘 정리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뭐 일단 요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정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우원식 의장은 오늘 속도를 늦추자는 게 아니라 졸속을 피하고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속도 조절론으로 언론들이 좀 많이 다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이분은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에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입법 일정 이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단 또 이렇게 선을 또 그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듯한 인상을 또 일부 준 게 있다라는 대목이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방향은 확고하게 가는데 졸속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메시지 혼선이라고 프레임을 잡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하고자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들은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네. 민감한 쟁점은 충분히 공론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자기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노출되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 잘못되고 있는 대로 공론화를 해서 네. 이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그리고 저희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김태형 기자의 우려를 좀 반영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그 김용민 그 의원이 관봉권 유실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해야 되는데 대검이 이것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게 법무부가 아니라 대검이 감찰하는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일부 있네요. 법무부가 감찰 담당관이 공석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대검이 법은 바뀌어서 네. 이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공석으로 네, 알고 저도 있는데.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석이어서 못한다. 그래서 대검에서 직접 네. 즉시 하는 걸로. 대검은 믿을 수 있어요? 법무부의 공석인데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빨리 방법은 있을 움직여야 수 되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네. 대검에서 먼저 감찰을 하고 예. 그 임명이 되는 대로 이어받든지 네. 아니면 추가로 감찰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대검 쪽에 일단 맡겨두고 나서 공석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하고 네.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특검에서 수사를 해도 됩니다. 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 저희 이 아이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특검이 인력도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국회에다가 전달한 걸로 오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소 유지를 하려면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도 있어야 되고 수사관들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 인력들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인력 증원과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개인 취재를 합니까? 오늘 오전자로 기사가 나오긴 해서 잘하셨어요. 예, 예. 특검에 대한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 기한 연장이나 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야지 이제 요거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 못하는 것도 인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네네. 하기 좀 어렵죠.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신속한 감찰을 위해서 대검에 지시했을 뿐 물론 감찰 담당관이 공석인 것도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네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거엽다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불안하긴 불안하죠. 예, 특검에서 인지했다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 지금 사실 좀 약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한 게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각종 특검에서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서도 내란 당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의 그동안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거를 감찰한다든지 아니면 검찰 보고 수사하라 그러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 심지어 특검조차도 검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될까 이런 걱정은 좀 들긴 들어서 공수처 아까 얘기도 좀 하셔서 네네네. 공수처 해보는 뭐 공수처하는 방법도 것도 있고요. 좋을 거고. 아니면 빨리 임명해서 그렇죠. 빨리 법무부에서. 임명해서. 임명 그냥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뭐 절차 복잡한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 한술 더 떠가지고 어이없다. 이거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네. 특검 내부에 파견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들 우리가 이제 아주 초반에 특검 이제 시작하면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막 경우에서 따지면서 특검 내부에 혹시나 또 윤석열 묻은 검사 들어가서 수사 지연시키고 이러면 그런 어쩌지? 얘기 많이 나왔죠. 이런 우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부분 뿌리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 파견 검사들에 대한 고민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혹시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좀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제 수용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네. 인력을 좀 더 늘려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아닌 출신들 더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즘 종종 취재하다 보면
그 수사관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수사관들이나 이제 그 직접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개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수사를 시키는지 모르게 해서 파편화 시켜놓고 모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 모습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게. 못 보게. 수사 과정에 대해서 너무 다 맥을 다 알지 못하게. 알게 해버리면 이게 또 새어나가거나. 네, 그래서 파편화돼 있다. 근데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서희건설이 압수수색 되기 며칠 전에 네. 주말에 건물을 폐쇄하고 네. 작업을 했단 물 말이에요. 청소했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그건 압수수색 나온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들었다는 거고. 얘기지. 이게 샌다는 거거든요. 네, 세고 생각한 있어 지금.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좀 들리는 얘기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누군가가 특검에 있는 검찰 출신의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는다. 근데 이게 꼭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찰 출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꼭 검사란 직업이 아니어도 네. 검찰 출신의 누가 네. 그저 스파이 가려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걸어내죠? 영화 밀정 보면 말이죠. 예. 각기 만나는 시점을 다 다르게 알려줘요.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예. 그래서 효과 내야지 이거 언제까지 아. 이거 저기 빨대 꽂아놓고. 걱정입니다. 걱정이고요. 특검. 그리고 어쨌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덩어리도 너무 커지고 있고 인지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수사 인력들이 정말 주말에 반납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국회 쪽에 특검법 개정할 때 인력 충원 문제는 꼭 반드시 이제 국회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호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하루가 멀다고 단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림 그린 거 옮기는 CCTV 영상 나왔다. 네. 창고에서 짐 빼는 거 나왔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황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파편적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모아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갖고 그림을 맞춰가는 건데 어느 곳은 너무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아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좀 걱정입니다. 네. 아니 그 김충식 씨 있잖아요. 네, 충식이 형. 네, 그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네. 김건희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 김건희가 아는 아저씨 어쨌든. 네, 이분이 예전에 쓰던 수첩에 발견된 거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맞아. 네, 또 뭐가 또 거기 뭐 이상한 거 다 나와요. 지금 다 맞아. 세계로교회 아산 어디 부동산 7억 원이라고 적힌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아산 머시갱이 부동산 거기가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 칼로 테러했던 그 사람이 일하는 부동산이에요. 뭐 그거랑 연결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냥 명시적으로 써 있어 메모에.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죠. 저도 그거 예. 읽어봤어요. 예. 요즘에 이뤄진 특검 사안이 다 그 김충식의 수첩이나 다이어리 달력과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소설 같았는데 네. 수상하다, 들어는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최혁진 의원께서 뭐 요거 이제 맞아요, 차원에서 맞아요.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갑자기요? 여러분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구독을 안 하지? 구독. 예, 감사드립니다. 전성배 같은 제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구속이죠. 그러니까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자기가 이제 뭐 방어권 행사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더 말을 해봤자 거짓말만 늘어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온 사유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네. 가장 싸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바로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는 포기하겠다. 구속 받아들이겠다. 네. 아니 구속을 피의자가 받아들이겠다는데 예. 판사가 이것도 풀어줍니까? 판사는 완전 문제 있는 판사인 거죠. 만약에 풀어준다고 그렇죠.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말씀. 아니 가능성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걸로 하고 부숴버릴 거예요. 우리끼리는 가만두지 않는 걸로 하고. 네. 청구 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포기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체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들어갔다가 예. 이제 곧 뭐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곧 끝내고. 예. 예. 4분 만에 나왔다 그랬을 거예요. 곧 끝내고. 예, 구속 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구속되기 전에 그 JTBC하고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하필이면 또 떠올라 가지고요. 네. 피의자들이 참 인터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건진이 뭐라고 그랬냐? 구속 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진작부터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나로 인해서 발단돼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 마음이 나 역시도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뭐 이 얘기는 뭐겠느냐? 나도 혐의가 있으니까 고통을 받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구속은 자기가 감수하겠다. 그런데 건진이 이렇게 나온 이야기, 저는 이렇게 나온 거는 네. 저는 이게 검찰에서 건진을 봐주기 위해서 저는 띠지를 고의적 분실, 고의적 분실이라고 보는데 사실 검찰이 그 띠지를 분실시켜 줌으로써 더 큰 연결고리를 끊어낸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관봉권이 발행된 게 2022년 5월 13일입니다. 네.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13일에 발행된 관봉권 떡하니 집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겨우 통일교 심부름꾼 아닙니다. 겨우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심부름꾼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처벌받아서 안 되는 정말 얼마나 큰 건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띠지를 탁 고리를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이 있는 상황에서 끊어줌으로써 아, 나 여기 나온 것만 나 통일교 심부름꾼으로서만 처벌받는 게 싸겠다. 여기서 빨리 끊어야지. 그래서 이 사건 더 이상 논란되기 전에 네. 빨리 처벌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빨리 구속되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JTBC 쪽에서 그 통일교가 준 거 그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목걸이하고 가방하고 잃어버렸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 과정에서 다 소상이 밝혀질 거니까 점점점 이런 답변을 했고요. 샤넬백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샤넬백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그 김건희 씨의 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간 걸 JTBC 쪽에 확인을 썼는데 진술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건진이 그건 진술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나이 정도 되면 가물가물할 때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가 진술이 바뀐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억을 좀 가물가물하게 한 것뿐이지 내 진술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한 거고 통일교가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신 건진 전성배 씨가 책임감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어찌됐든 지금 조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인터뷰인데 풀 텍스트가 나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인터뷰 캡처된 내용을 보니까 그냥 계속 부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인터뷰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요 정도를 본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네.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영호와 김건희가 이미 전화번호로 공유를 해서 연락하던 사이였잖아요. 네. 그리고 잘 받았다. 천수삼 뭐 인삼차인가요? 네. 그거를 잘 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맞아요. 여기서 건진이 슈킹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건진이 이 정도 전달했다라고 말을 해도 네. 건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친다면 네. 이 정도로 자신의 죄가 인정된다면 너무나 땡큐한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저 건진은 관봉권에 대해서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예. 뭐 이 정도는 인정하고 빨리 빠르게 인정하고 살고 나오는 게 낫다. 아 근데 또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냥 메신저로서 연결고리로서 전달자로서의 처벌을 받는 것과 뭐 실제 통일교 관련된 내용이 더 크게 불거져가지고 관봉권이나 이런 쪽과 이어진 거는 완전 형량 자체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뭐 뇌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여기서 이제 뭐 알선 수재를 자기가 중개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더 큰 게 나오기 전에 빨리 자기가 구속되고 더 이상에 번지지 않게 계속 부인하면 부인할수록요. 이 김건희 특검의 특성을 또 파악한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디테일하다면서요? 디테일이 진짜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칠수록 여기서 더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온 거 빨리 인정하고 퉁치고 넘어가자. 예, 이게 이런 표준어니까 시작입니다.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시방 남천동님이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듣고 싸게 끊었네. 연병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건진의 지금 이런 전략일 것이다라고 이제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중요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죠. 예.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요. 근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들의 그 몇십 배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정보의 양에서 큰 현격한 차이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야 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씀해서 짝으로 굴려서 이렇게 네. 해서 빨리 끝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단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예. 무서운 일이죠. 네. 예. 뭐 주인공은 김건희니까 김건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건진은 지금 어쨌든 지금 JTBC 인터뷰 상으로는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띠지가 의도적으로 분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 정도로만 머무르고 싸게 테이프 끊고 내치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이제 회자가 됐던 내용들 중에는 참 저도 김건희는 정말 부지런하고 그냥 김건희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 요 의혹 있었잖아요. 네. 뭐 천공 나오고 백재권 나오는데 결국 백재권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2023년 7월, 8월 두 달간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와 11차례 통화를 했다. 네. 이 사람이 뭐 윤석열은 악어상이다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여러 뉴미디어와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 관저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수염이 나고 뭐 도포자락 휘날리며 아무튼 그런 인물이 들어갔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이 백재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과 통화를 11차례 통화했는데 김건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제 요 보도네요. 뭘 물어봤을까요? 참. 이제 와서 얘기지만 4시간 37분간의 통화입니다. 예. 아, 정말. 가장 긴 게 1시간 35분이고 총 통화가 4시간 반인데 11차례 중에 두 번째 외하고는 본인이 다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에 깊숙이 본인이 인발부가 돼 있으니까 인발부라기보다는 제 무속, 풍수 이거에 완전 몰입돼 있으니까 김건희가 궁금한 게 많았다? 좋아했나 봐요. 뭐를요? 백재권 씨를요? 백재권 씨와의 대화가 좋았나 봐요. 도살린다고 전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나 봐요. 예, 뭐 아무 말이나 다 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 정도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통화도 1시간 하는 경우는 예.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1시간을 통화한다면 다른 일을 거의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는 막 2시간씩도 통화하잖아요. 예.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다. 인정하셔야지. 근데.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능한가요? 그럼요. 진짜. 네, 아니, 부부 사이에도. 네. 아니, 정말 연애를 해도 지금 김건희 씨 나이가 몇 살이냐? 하여튼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해본 사람들 뜨거워. 같잖아요. 아, 전화기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요. 아니, 보조 배터리를 꽂고 전화를 해야 될 정도야,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 전화기 배터리 진짜 많이 바꿔야 돼, 이 정도면. 1시간 35분을. 35분. 통화로. 야, 씨. 뜨거워요. 예. 많이 뜨거워, 얘. 볼따가 뜨거워, 얘. 아이,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화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을까를 맞춰보니까 네. 최근에 그 오방 기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방신 무속 논란에 이제 다소 숫자 5. 근데 이제 오방 논란인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매설돼 있던 5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거 관련해 가지고 주술적인 구조물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요런 거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실 이전도 아니고 네. 대통령 관저에 이게 뭡니까?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5개의 기둥을 매설해 놓고
저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예?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오방신, 말씀하신 것처럼 오방신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는 항상 돈을 줘도 뭐 바시론 콘스탄틴 500만 원, 그리고 명태균 수고했어요. 네, 105만 원. 500만 원. 105만 원 이명수 기자. 105만 원 이명수 기자고 네. 명태균에게는 500만 원. 확실하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오자가 꼭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5개의 기둥도 도저히 이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 백재권 씨와의 그런 긴 통화라든지 이런 주술, 무속 관련된 건진법사, 뭐 아마테라스라든지 예. 이런 거를 정말 더 뒤져봐야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게 이제 저 전문가들 얘기가 저런 거를 갖다 박으려고 하면은 수평으로 박잖아요. 네. 저 뭐 관이라는 게 쓰이려면 수평으로 박아야 되는데 수직으로 갖다 박았다라는 거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저 안에 어떤 이제 물건을 무속이나 주술의 의미라면 저 관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게 더 중요하대요. 뭐 쌀도 집어넣고 마늘도 집어넣고 막 요상한 건 많이 집어넣는데요. 오방 기둥을 세우려고 한다면 뭐 그런 썰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1시간 반, 뭐 11차례 통화한 총 4시간 반을 넘게 통화한 백재권과의 통화에서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네. 수사를 좀 확대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런 것도 세운 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거 하는 업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 네트워크는 당연히 있겠죠. 아니 저게 자기 뜻대로 공사를 해줄 사람들. 그렇겠죠? 네. 저 시기에 저 구조물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대통령실 누군가가 컨펌을 해준 사람이 있을 거고 비용이 또 발생했을 거고 당연하죠. 그거를 다 조사해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사우나 시설 했던 그 업체가 지금 경호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소송을 하면서도 이게 뭐 단지 소송을 통해서 내가 돈을 못 받은 돈을 받는 왜요? 아니, 말씀하세요. 갑자기 뜨거운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뜨거워 얘 지금 오늘 많이 뜨거워서 뒤에 더 뜨거운 얘기 할 거라서 말씀하세요. 뜨거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도 소송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전부 순수하게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임건영 의원이 좀 얘기했듯이 반은 뇌물성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했는지 커버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21g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거는 명쾌하게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1g이 했다고 한들 예. 다 얘기하겠습니까? 아직은 그러게요. 나오지 않죠. 예. 네. 제가 웃은 네. 이유가요.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랑님이 네. 이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남자도 기본적으로 5명하고 통화하지 않았냐고. 이 통화 내역 원래 한남동 7인방 그 얘기 나왔을 때 이번에 네. 보도된 남자가 5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랑님이 댓글을 쓰셨는데 네. 숫자 5방 기둥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나. 남자도 기본 5명이랑 통화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연관성을 잡아주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좀 뜬금없이 웃음이 터졌어요. 대단하신데. 네, 물론 이거와 뭐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꼭 비서관 행정관 포함해가지고 5명만 통화해야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말씀하시니까 그도 그럴 듯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웃음이- 이거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거 썸네일감이다. 남자로 5명. 저 트라우마 있어요. 예.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 남자도 5명. 랑님, 네, 아쉽습니다. 네, 저희도 어그로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제작진인데요. 거기까지 가기가 아직 저희가 좀,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 오늘 뭐 또 MBC 단독 보도는 우리가 11차례 4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3차례라고 또 보도를 했네요. 백재권 씨랑 오. 통화를 한 게. 네. 횟수가 좀 다르긴 한데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한 백재권 씨 보도를 오늘 MBC는 또 단독으로 얘기를 했는데 13차례라고 또 막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 관련된 사안 중에 근데 저는 사실은 통일교 넘어가기 전에 그 5명의 남자 참 한남동 7인방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전 별로 사실 신기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달았던
의전비서관의 딸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관까지 통화하는 여잔데 맞아요. 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랑 통화하는 게 뭐 신기합니까? 나 하나 안 신기한 거예요. 맞아. 더 이상 뭐가 나와도 사실은 신기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막 예상하고 이거 아니야? 사실 그 얘기할 때만 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아니야? 이 여자 이 정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음모론처럼 아니면 밝혀진 게 없었으니까 얘기했는데 그쵸.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맞아. 예. 다 모든 거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어. 근데 다만 네. 또 이제 우리 청와대 계신 분이 계시니까 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황정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 사람들이 통화 기록을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통화를 하거든요. 영부인이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님? 일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그 통화한 거 가지고 대통령실 내에서 위세를 떨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 이분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얘기를 하면 다들 조용했었대요. 예, 김건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예.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 뭐 지시 이런 걸 받으면 그러니까 뭐 같이 회의도 하면서 이제 토론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딱 한마디 하면 끝났대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 저거는 김건희가 시킨 거구나라고 다 알고 있었고 김건희의 스피커 역할을 대통령실 내에서 다 했던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건 곧 김건희의 뜻? 네라고 생각할 정도 다 알고 있을 만큼 호가호의를 했던 5명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월간중앙에 재밌는 보도가 있어서 네. 이거는 저희 또 제작진이 귀한 소스를 주셨네요. 김건희 라인으로 대통령실은 이제 권력이 이제 추가 완전히 기울어서 쏠렸는데 김건희 라인이라고 분류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힘, 김건희는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다. 제목이 직언하면 그대로 모가지다. 그러니까 즉 김건희의 지시를 그때 대통령실에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뭐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건 지금 윤재관 대변인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김건희 씨와 그 측근 연출로 채용된 직원들은 주요 국가정책 보고서를 2부씩 인쇄를 했대요. 네. 한 분은 김건희 보고용이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결재가 났지만 네. 한남동 관저에서 뒤집은 건들이 있었다.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월간 중앙? 네, 중앙인가?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월간 중앙에 재미있는 네. 보도 나오는데 한남동 관저에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윤석열이 심야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카페에서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이를 보고 크게 화가 난 김 여사는 자택 냉장고에 있던 술을 그날 모두 내다 버렸다. 집에 들어와 맥주를 꺼내려 냉장고를 연 윤석열은 크게 당황하고서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의 전화에 이 사실을 넋두리하듯 얘기했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있는 술을 갖다가 야, 다 버렸다는 거야. 야, 그 피 같은 술을 말이야. 이 옆편 내가 다 갖다 버렸어. 아니 남자가 말이야 밖에서 중요한 일 하다 보면 만취해 갖고 말이야 사진 찍힐 수도 있지 말이야. 아니 이거 되는 거야? 야 철규야 뭐하냐? 야 한홍아, 야 재원아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참. 정말 그림 그려지듯이 네. 이게 눈에 선하네요. 야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네 이제. 근데 윤건희와 관련된 이제 드라마가 한 번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디테일 담아야 되겠네요. 네, 담아야 되는데 도대체 몇 부작이 나올까요? 저는 뭐 100부작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나온 걸 보면 드라마 작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평생을 작품 걱정을 하지 않고 네.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소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긴 한데 그걸 그대로 실사화하면 이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라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게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떤 멀쩡한 남자가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 멀쩡한 거는 좀 수정해주세요. 멀쩡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려면은 네. 영화를 만드는데 건들건들 걸면서 바지 막 이렇게 입고 이 사람을 어떻게 영화로 그렇게 내려보낼 수 없잖아. 제가 봤을 때 좀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좀 영화로는 그래도 이렇게 영화 배우가 하잖아요. 네. 근데 웬 여자를 만나가지고 온통 이 여자의 말로 자기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삶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영화적인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 예. 핍진성이 떨어진다. 예. 이거 겁이 물어뜯기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영화 평론가마저도 겁이 편하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더. 이것도 난 너무 충격이야. 한남동 공관이 완성되기 전이었다. 일과가 끝나면 아크로비스타에 가지 않고 대통령실 안에서 술자리를 만들었다. 참석자만 바뀌는 술자리가 자정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술을 먹었냐면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녔을 정도다. 요게 이제 이 월간 중앙에 나온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야, 이 말이 아니었네요,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다. 1톤 화물 탑차가 들어갔대. 소주와 맥주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였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님 표정 씁쓸해진 거 보세요. 할 말을 잃었어, 지금.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저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 제1호거든요. 국가의 재산 제1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러한 물건들이 계속 드나드는 그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야 밝혀진다고 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참담한데요. 국가 대통령실에 술을 실은 탑차가 지나갔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공적인 이 점검 시스템을 갖출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겠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말 점검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제서 저 얘기를 푸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할지도 아셔야 된다. 그때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사 중에는 윤석열이 얼굴 벌개져가지고 사진 찍고 나니까 김건희가 집에 있는 술 다 버릴 정도로 남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분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1톤 화물 탑차가 들어가가지고 소맥을 자정까지 먹었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윤석열이라는 내 남편은 일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비서관하고 행정관하고 진짜 국정을 본인이 돌본 거 아니에요? 뭐 제정신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제가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 우리가 무슨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런 거면은 야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대변인님이 홍보기획비서관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정홍보비서관이 저는 뭐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국정홍보비서관 하셨으면 네. 보통 영부인한테 전화를 못 받아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국정홍보비서관 강훈한테 전화해가지고 11차례나 했는데 이 뭘 얘기했을까요? 글쎄. 뭐 다 가져와 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다 가져오라고요? 다 가져와 봐라. 국정홍보비서관한테 다 가져오라고 다 했다면? 가져오고 네가 어디 회의 들어가면 네. 어떻게 해라라고 작업 지시를 내렸겠죠. 예. 아니 국정홍보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순방이었고 이 김건희에게 순방에서 뭐 홍보 다른 거 할 거 없다. 내 사진만 잘 고르면 된다.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은 그게 아니고요. 네. 전 부처의 그 홍보 라인들 있잖아요. 전 부처의 홍보 라인들을 다 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23개 부처였는데 관장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요. 홍보 마지막에 관문이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정책들을 주요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를 각 부처의 대변인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언제 무슨 발표가 있고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수부가 어떤 일 했다. 그러면 해수부 담당하는 비서관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비서관이 그 비서관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강훈 같은 50 출신의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예. 해수부 모든 부처를 다 전화할 수 있거든요. 예. 국정원부 비서관은. 예. 그렇게 해서 자기에 관련돼 있는 이권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예. 확인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진짜 뭐 신기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네. 아까 저희가 술 먹는 거, 네. 윤석열 술 먹는 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탑차가 매주 팍 막히네. 아니, 대통령실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가라 출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근을 자정까지 그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처먹었으니 출근이 되겠어요? 아유 참. 자, 그래서 김건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이제 교단 차원에서 교회, 학교, 한국 조직, 기업체를 다 동원한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이 녹취를 근거로 해서 네. 통일교로부터 대선 지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봤고 이런 대답은 왜 한 거냐라고 했더니 관행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관행적인 인사라는 게 그냥 뭐 의뢰한 인사라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이미 지금 통일교 쪽에서 완전히 교단 전체가 다 동원됐다라고 세계본부장이 운을 뗀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당연하죠. 네. 감사하다, 더 잘 도와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뭐 지금 그들의 검은 공생 관계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캄보디아의 ODA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줬을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냥 주는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받는 게 있으니까 분명하게 했을 텐데 예. 그 ODA 사업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캄보디아의 ODA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관여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예. 예, ODA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이 더 밝혀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도 너무 막 저희 대본에 없는 내용이 튀어 들어오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는 놀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치야 시장 최적화가 되신 거니까 너무 네. 좋은데. 자, 근데 이거 광고 안 하나요? 해야죠. 그거 가기 전에 바로 할 겁니다. 네. 하나만 더. 네. 이거 MBN 단독인데. MBN 한다. 22대 총선을 넉 달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가 수차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한남동 관저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직급별로 나눠서 수차례 관저에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식사 자리엔 윤석열이 없어요.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다가 김건희가 점심을 주는데 여기에서 공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참석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가 이랬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지 공천 잘하는 법을 당직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김기현 당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즉 중진 후퇴 이 얘기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시점이어서 이른바 이제 윤심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를 가지고 당이 예민했던 시기에 김건희가 네. 매일같이 점심에다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다가 공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걸까요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한마디 했어야죠. 당신만 없어지면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공천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때 특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특검에 대한 표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입니다. 결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밥만 먹고 왔겠죠. 그쵸? 네. 저거 거기 갔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리고 네. 김건희가 네. 당직자에게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건희가 다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김건희가 거의 무슨 수령님인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거의 수령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공천 잘하는 법 빨리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진짜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김건희를 보면서 제 삶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야, 진짜 아니 이거를 언제 밤마다 남편 전화기로 이거 문자 보냈다면서요? 어? 아니, 도대체 잠은 언제 잔 거야 이 여자는? 아 정말 어지럽습니다. 정부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악은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요. 악인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악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지 않도록 잘 선별해서 우리가 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걸 더 생각하는데 옷을 들고 계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박영식인데 김충식 얘기 좀 할게요. 예, 김충식. 예, 저는 박영식인데 저랑 아무 상관없는 김충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최은순, 즉 김건희 엄마의 뭐 내연남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집사라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사업상의 파트너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도 연관이 돼 있고 통일교와도 연관이 돼 있고 대부분의 근거나 증거들은 이 열린공감TV라든지 여타 이제 유튜브 매체 중에 탐사보도 매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달력이나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 내용에 수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특검 수사 사안과 다 이 거기 다이어리나 내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상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이 사람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게이트에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 중에는 내란의 꼭대기에 김충식이 있다라는 전제도 가능하고 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김충식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추론도 하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ESIND라는 회사가 최은순 회사래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실소유주는 김진우, 김건희의 오빠인데 이 사업에 김충식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을 피해자로 신분으로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ESIND라는 회사의 전신이 방주산업이라는 회사인데 방주산업이라는 회사에 김충식이 이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됐다, 뭐 가족 사업이 됐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통일교 관련해서는 이게 또 일본 통일교, 과거에 일본 통일교에서 문선명하고 이 저기 누구야? 저 거시기 누구야? 김충식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 수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신인기 변호사는 요 사안 좀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김충식이 좀 잘 알려진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최은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최은순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흥지구 개발 관련된 일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아까 통일교 그렇죠.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온갖 그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일들은 네. 다 같이 한 그런 사이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충식 이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김건희 일가들 거의 이게 그 패밀리 비즈니스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그 마지막 그 단계까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뭐 최은순 범죄도 많이 알려진 편이기도 하고요. 이제 김충식까지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관여를 했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도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악행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 그 가족 사업과 연결돼 있는 특정 인물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피의자라고 부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특검 쪽에서 피의자로 규정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고소고발에서는 네네네. 혐의가 없어도 피의자가 되기도 하기에 뭐 그것도 그렇지만 예, 그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의심스러우면은 진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설마 했던 것이 너무 현실화되는 게 많아가지고 예. 지금의 이러한 예측들이 좀 안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안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맞으면 나라의 비극같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예. 이거 준비해 주셨던 거 보면 또 김성교 의원 뭐 압수수색 예. 또 했는데 이분 사실 그 배지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 그때도 아마 압수수색을 했었었나요? 네네. 예, 저희 때 21대 때 김성교 의원이 배지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 공천을 받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건희 일가 예. 여기 나오는 그 저기 뭐 양평고속도로 네.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알면서도 다시 공천해서 그 의원을 의원이 되게 하고 예. 나오면 다 되는 곳이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다르게 또 다시 이 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제가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예. 이거 사실 이게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지,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에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이름 자체. 그러니까 성함은 들어보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 그렇죠. 박영식은 예. 아시는데 이제 김충식은 모르시죠. 김근식도 압니다. 아, 맞다.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오늘 나는 이 또 응원해줬는데. 오늘 이 드립은 너무 좋았는데요. 네, 김근식도 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 윤석열, 김건희 같은 그런 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은순과 김충식은 아주 가까운 지갑을 같이 쓴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가까운 공동체다. 그리고 경제 이제 공동체. 몇 가지 저희가 정보성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그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그 노상원, 애기보살, 네. 그 노상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대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에 따르자면 노상원이 2015년과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그래서 이 김충식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의 장인 행세하는 최은순의 어떤 뭐 내연남처럼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경제 공동체로 최은순이 김충식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노상원과 김충식이 서로 뭔가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내란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또 있기 때문에 노상원과 김충식이 연결되는 지점이 일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낀 데가 없네요 김충식은. 사실 없어요. 안 낀 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거의 지금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것도 뭐 그 말씀드리기가 뭐 하긴 한데 그 서용교 의원이 과거에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 차원에서 국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윤석열 헌재 선고가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하고 김충식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고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폭로도 저희가 사실 야시장 시간에 이 내용은 전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폭로도 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주 양평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김충식의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서 주로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특검 수사의 또 소스가 되기도 하고 탐사보도 채널에 어떤 보도의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두루두루 특검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조금 사실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김성교 의원 관련된 부분은 그 윤석열 장모 특혜나 직권남용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예전부터 양평균 ESIND 요 관련해서 뭔가의 얘기들은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적인 배지를 내려놓는 거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아까 전에 제가 양평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양평도 수사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요? 어차피
감옥 갈 것 아니 같아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네, 그렇지. 아니, 정확하게 또 안 하면 또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짚어주시려고 하는 거. 공판도 있고 뭐 너무 이런 거. 감사합니다. 예, 양평 군수 양평 무리하게 이런 행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용이 안 되면 아니 왜냐하면 황나오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제 양평 군수 때 그때 네, 이제 맞아요. ESIND 뭐 요 얘기인데 그때부터 장모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김성교가 양평군의 지역구를 좀 이제 의원이 또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뭐 양평고속도로 부분도 충분히 수사 대상자로 국토부의 원희룡 그리고 양평의 김성교 싹 다 한번 좀 수사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뭐 이제 김선교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미 일찍이 특검 초기에 사실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통일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김충식 씨가 통일교랑도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김충식 씨가 일본 통일교 총책이다 이제 이런 증언과 주장이 나온 바 있고 김충식 수첩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이 지낼 때 2019년부터 꾸준하게 통일교하고 소통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들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수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이제 김충식의 수첩 내용이거든요. 자필 다 메모네요. 여기 보면은 뭐 통일교 관련된 내용들, 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건진법사 로비 의혹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좀 악필이어가지고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학자 비서도 다 나와요. 네, 한학자 비서 저렇게 나오는데 총장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은 다 그 우리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인물이거나 통일교 관련된 인물들이 저 수첩에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일본 통일교 총책으로 김충식이 분류됐기 때문에 통일교 정보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통일교가 윤석열 쪽에 로비하고 국민의힘 쪽에 로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다 보니까 저 내용이 화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 이거 그거 통일교에서 윤석열 메모. 요게 사실은 좀 윤석열. 저건 왜 저렇게 썼을까? 저거 수상하지 않아요?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교 하면은 사실은 그 대선 경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통일교가 상당히 뭐 돈도 내고 또 지금 윤영호 세계본부장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윤영호 씨는 지금 다 술술 불고 있거든요. 근데 윤영호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권성동 의원에게도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 다음에 또 권성동이 직접 갔을 때 그때도 뭐 한학자 총재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쇼핑백으로 뭐 2개를 하사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다 수사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윤석열이 그 인수위에 있을 때 당선이신 분일 때 통일교로 가가지고 지금 이 소위 말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서로 독대 비슷하게 하는 거죠. 찾아오는 겁니다. 통일교 안에. 그래서 대박이다 뭐 이런 메모까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는 또 김충식의 메모인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윤영호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진술들에 비춰봤을 때는 김충식까지 낀다 그러면은 이거 뭐 윤석열과 김건희 뭐 최은순까지 뭐 더 유착 관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요 메모를 적었던 시점이라는 게 2019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19년에는 통일교 주요 관계자들이 2,200억 원대 이제 횡령 범죄에 연루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대요. 근데 당연히 지검장인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또 취임을 하면서 그때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준 게 혹시 이제 요런 내막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내막이 덮어준 거. 그렇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수첩에 뭔가 쓸 때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쓰게 되지 아무 이유 없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교는 윤석열. 근데 이제 들으면서 쓰거나 아니면 쓰면서 계획하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방송 이분이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판을 짠 사람이 김충식이다. 모든 어떤 윤석열 정권의 게이트급 사건 위에는 김충식이 있다. 이런 관점이고 현재 최혁진 의원이 이 사건은 아마 김충식이 특검하자고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김충식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박영식이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게스트 모셔놓고 너 혼자 너무 떠들지 마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정보 제공용으로 제가 많이 떠들었다라는 걸 미리 밝혀드립니다.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설명이 쏙쏙 들어와요. 예. 김충식하고 건진하고 누가 더 힘이 셌나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도 지금 이제 근데 김충식과 건진. 혹시 지금 네. 저희 대본을 미리 보셨나요? 네. 이렇게 던지면 이제 건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건져보려고 제가. 김충식과 김충식과 건진하고 누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진도 네. 통일교육에 조금 나오고 건진도 뭐 많이 해먹은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할 정도로 이제 구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갑자기 이제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또 튀어나오니까 또 김충식은 그 최은순과의 그 아주 가까운 관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예.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허나 의원님 말씀처럼 상상 그 이상이에요. 저도 참 이거 얘기 보면서 이거 뭐 어디까지 가려나. 일반 범죄자들도 아니고 그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그 다음에 장모님. 네. 이게 말이 되나? 사치와 부패의 끝이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반성해야 돼요. 예. 선거 때 누구 했었어요? 지난번에 저요? 대선 때. 저 반성 계속하죠. 아니 갑자기 왜 여기서 서로 반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반성해야 돼. 나는 보면 볼수록 이건 진짜 잘못한 거다 우리가. 저는 진짜 잘못을 했죠. 진짜로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갑자기 숙연해지게 왜? 저 지금 갑자기 이 정도로 쓰레기 같은 집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단어를 말하면 안 돼. 괜찮아요. 이거 찍으면 돼요. 뭐. 더한 표현 쓰셔도 됩니다. 너무 진짜 나올 때마다 손에 왜 우리가 저는 막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후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에 원래 있던 사람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오는 사람은 특히 더 검증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질책이 나오기 전에 신인규 변호사는 2023년 10월 27일에 탈당을 하고 나서 25일에 10월 25일 탈당을 하고 나서 그 한 1000만 번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더 해야죠. 1000만 한 번. 예, 1000만 한 번. 진짜 나올 때마다 저도 경악스러우니까 진짜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반정치가 키운 괴물인데 청년의 이름으로 얼마나 순수하게 그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말에 진짜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또 그 시절에는 또 몰라요. 아마 그분이 저 개혁신당 얘기 좀 잠깐 하시죠. 아니 건진 넘어가려고 했는데 개혁신당 얘기를 해야겠네. 아니 건진 한번 가고 가야지. 98.2% 한번 얘기를 하고 가시죠. 아니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부터 일단은 아니 건진 갔다가 이준석 가요. 걷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도 제가 부끄러워서 괜히 한번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는 말씀. 이게 진짜 한 나라의 사람 대통령 가족의 이야기냐고. 블루 레디언트님, 민규님 손 들고 방송하세요. 진짜로. 자, 김은주님 평생 사과해. 맞아. 육케케이님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우리 그래야 돼. 자, 왜 갑자기 자기 고백 시간인가요? 예, 달리자님 반성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두 분의 훈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건진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길게 하진 않을 건데 건진이 어제 오늘 이제 JT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건진 어제자 인터뷰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주장만 있고 근거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건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여간 김건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줬다. 그리고 근데 이거 일단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줬다. 네. 그러니까 뭘 고쳐줬다는 얘긴데. 치유. 고쳐줬다. 치유. 힐링. 힐링. 네. 근데 뭐 지병이 건진 힐링 센터. 그러니까 힐링 센터인데 김건희 뭐 지병을 제가 모르니까 뭘 힐링해 줬다는지. 근데 뭐 아마 선회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뭐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뭐 김건희가 뭐 우울함을 호소했을 때 뭐 건진이 뭐 말동무도 돼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같이 걷기를 많이 하면서 건강을 좀 체크해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 근데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몸과 마음을 같이 했을 뭐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아니죠. 아니 건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치유, 힐링, 진짜 이상하다 이거. 몸을 어떻게 치유하지? 이거 설마 또 내연 아니야? 이러시는데 이건 아니.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인데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불법 의료행위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에이 설마 뭐 힐링 마사지인가요? 이런 뭐 그렇지 모르고 자세 교정 이런 식으로 자세 교정. 도수 치료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치. 예. 근데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김건희의 2014년부터 16년 한 2, 3년간 썼던 휴대전화가 건진의 법당에서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거기 있어요? 저도 모르죠. 예. 근데 영화적 상상력으로 허원하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거기에 휴대폰이 아니 우리가 과거에 썼던 휴대폰이 생판 남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있을까요 거기? 그걸 버려달라 그랬는데 건진 법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도 가능하겠네요. 네. 너무 믿는 사람이니까. 공포 영화? 아니, 멜로? 어떤 쪽으로 짤까요? 영화 장르가 있잖아. 수사물? 공포, 수사물, 반전 스릴러, 멜로, 반전, 뭐 또 코믹. 반전으로 가볼까요? 코믹. 반전으로. 폰을 맡겼다. 그러니까 폰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과거에 썼던 폰이 나온 거지. 야, 건진이 훔쳤나? 김건희 거를. 네. 절도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정보가 있으니까. 김건희가 조작을 잘하잖아. 주가 조작 같은 거. 그러면 내가 건희 때문에 위험해지면 이거를 특검에 넘기려고? 그건 아니에요? 안 믿겨.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세요. 더 발휘해서. 네. 뭐 멜로로 가야 되나 어디로? 장르가 공포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진짜로 맡겨놨던가 아니면은 그냥 버려달라라고 한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나가면은 자꾸 그 어떤 단서를 가지고 추측을 해달래. 그러니까 평가라는 거 쉽거든요. 딱 상황 보고 제가 진단해가지고 딱 그 진맥한 다음에 이거 약 딱 져주는 건 쉬운데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제도 뭐 심평이랑 둘이 만났는데 막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막 창조적인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 지금 혼내고 힘듭니다, 있는 진짜. 거예요. 힘들어요.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치. 이걸 얘기하면 받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따끈따끈한 건진 인터뷰니까 건진 법사는 10여 년 전 김건희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가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대표였을 때 전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건진 본인과 상담을 했던 것 같다라고 기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니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코바나 컨텐츠 고문 직함의 명함을 왜 건진한테 주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뭐 고문 직함도 받았대요. 돈을 주기는 뭐하니까. 직함이라도. 직함 달아줬다는 거 아닌가요? 달아줬죠. 직함 달아줬다는 거고. 계속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 거죠. 같이 사기치자 뭐 이런 의도겠죠 뭐. 영업 달아줄 테니까 사기 많이 쳐와. 많이 해먹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검찰과 경찰 수많은 청탁 이력서가 또 발견된 적이 있어요. 건진이 즉 여러 이제 그 공공기관에 있는 인사를 꽂아주는 방식의 징검다리가 됐다는 의혹이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자기가 다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진을 통해서 누군가가 꽂혀지는 과정에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이제 인정이 된 건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근데 다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굉장히 공과 사를 구분하는 편입니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진이요? 예, 건진이요. 진짜 오래 들어. 그들이 저에게 그들의 운명과 승진을 그저 상담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이 민주당에 왔는데 저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력서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아 진짜요? 그 왠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그래도 힘이 있어 보인다고 느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넘기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럼 건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본인에게 이런 것 좀 여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건전한 사람이라면 그냥 전달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전달하면서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아니 근데 좀 이제 구속이 되기 전에 하는 언론사 단독 인터뷰면 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좀 저는 터트리고 가거나 김건희와 선을 확 그으려면
책임을 미루는 거니까 더 많은 진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만한 인터뷰를 해서 JTBC 기자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야, 근데 그거 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좀 영양가가 없고 뭐 답도 뭐 거기서 거기인 답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시간이 아까웠던 그런 인터뷰 아닌가. 약간의 좀 어그로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진을 뭐 인터뷰했다라는 걸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건진은 이렇게 건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본인은 건전하지 않아. 본인은 뭐 사적인 거 구별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건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이력서를 가지고 인사청탁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5대5로 지금 인사 공천 나눠 먹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50%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건진 거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정말 피곤합니다. 진짜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요.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 하나도 주제가.